모래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은 뒤로 하고 어느덧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풍요로움이 깃든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풍성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교류와 소통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지난 추석에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한가위 정을 나누시고 비회기 중에도 지역민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안 사업 해결에 노력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과 시민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은 물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등 비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신영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오미자 축제 기간 중 축제 기간 내내 늦더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3일간 6만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오고 오미자 판매량은 45톤에 수익도 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문경약돌 한우축제, 문경사과축제,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해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잘 만든 지역의 행사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훌륭한 문화상품이 되며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행사들이 시민과 함께 즐기고 우리 시도 널리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직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질문하는 만큼 직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뜻이 가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중한 재원을 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고 상정된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심사야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례가 아닌지 행정 능률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건 심사에 있어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께 충실한 자료 제공은 물론 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는 값진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영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사오동 지역의원 신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사적인 KTX 문경역 개통을 눈앞에 두고 이를 문경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서에서 거제까지 국토의 정중앙을 연결하는 중부 내륙선 철도 건설이 한창입니다. 2년 전 이천에서 충주까지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고 지난 연말에는 판교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문경을 잇는 2단계 구간이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제 문경시도 본격적인 KTX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시속 300km의 고속철도는 문경에서 경기도 판교까지 78분 만에 왕래할 수 있으며 이후 6년 뒤인 2030년에 서울 수서까지 KTX가 연결되면 문경에서 서울 수서까지 1시간 9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50%를 점유하는 수도권과의 직결로 물류와 관광객,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문경의 관광산업을 비롯한 사회, 경제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속철도는 우리의 바람대로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KTX 빨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전국이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모든 인프라가 월등한 수도권으로 자본과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 서울 부산 간 KTX가 최초로 개통된 이후 만들어진 신조어지만 이미 학술 용어로 사용될 만큼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 문경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멀리만 느껴지던 서울이 1시간 초반대로 가까워지면서 의료와 쇼핑, 문화활동 등의 수요가 수도권으로 상당 부분 유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에코월드 대신 롯데월드를 향할 수도 있으며 그만큼 문경의 상권과 도시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도시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KTX가 당초 기대와 달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자 KTX가 개통된 모든 도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KTX 빨대를 우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경에서 1시간여 거리의 수도권 2,600만 명의 잠재 관광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들이 문경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KTX 문경역 개통에 대한 중국적 홍보가 중요합니다. 자체 홍보 TF팀을 구성해서 주요 신문 및 방송사의 뉴스 취재에 적극 대응하여 관광 문경 이미지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미디어 홍보는 물론 홈페이지, SNS,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KTX의 노선과 운행 정보, 관광지와 연계성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와 함께 현재의 출발역인 판교역에 관광 안내 책자를 비치하고 역사 내외 스크린 광고판을 통하여 청정 문경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오프라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성남시 의회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하여 양도시의 상생 발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힐링 도시로서의 확실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의 위치는 매우 큰 입지적 장점입니다. 수도권의 바쁜 생활 중 KTX를 타고 부담 없이 훌쩍 다녀올 수 있는 문경의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 등산, 온천, 캠핑 4대 축제 등을 수도권에서 느낄 수 없는 문경만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재구축하여야 합니다. KTX가 지나는 수많은 도시들 중 문경만큼 타 지역과 차별되는 수련 자연환경이나 역사,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문경 다음을 바탕으로 힐링 도시 문경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KTX 역사 주변의 편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여야 합니다. 우선 KTX 역사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 관광 정보 제공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KTX 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고 흩어지는 강력한 기반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역세권 개발은 문경의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의 발전은 양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KTX 빨대 효과를 잘 극복하고 더 많은 수도권 관광객이 문경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도적인 전략을 세워서 KTX가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한 천재 일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점천역 개통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의 문경 흥망성쇠의 상징물인 점천역 10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100년의 문경 발전의 마중물이 될 문경역 개통의 의미를 공유하는 대규모 화합의 시민축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경은 조선시대 최대 간선도로인 영남도로의 최고 요충지였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영남지방의 사람들이 문경 세조를 넘기 전에 모여들었던 장소이며 또 반대로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경상도 각 지방으로 흩어지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중심이 경부 쪽으로 넘어간 이후 오랜 기간 소외되었던 문경이 KTX 개통을 계기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7만 시민 모두가 har심할 것을 호소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을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과 접목시켜 햇살 에너지 농사 태양광 지원 사업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절이 성큼 가을을 향해 가면서 길가에 펼쳐져 있는 너른 들녘에 쌀알이 여물며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이 벼를 키운 농민들의 심정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쌀값이 1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8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7만 5천 원으로 작년 19만 9천 원 대비 12.1% 하락하고 최근 5년 평균가 19만 천 원에 대비해서로 8.2%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비단 쌀 농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국 한우협회가 발표한 2024년 8월 한우 동향 분석에 따르면 한우 산지 가격은 600kg 큰소 암소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7월 442만 9천 원으로 2019년 600kg 큰소 암소 평균 가격인 564만 6천 원과 비교하여 약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업인들의 실험이 깊어져가는 가운데 우리 농촌은 빠른 인구 고령화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외 소로금 및 노후자금 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태양광 에너지 발전 사업이 그 혈압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연이은 RE100 가입,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탄소국 경세 도입 등은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크나란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로 삼성, 현대, LG 등 36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중 농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10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농업 외 소로금 및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데 비용은 대부분 대출로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드는 이자 비용이 큰 부담이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가 2016년부터 에너지 사업 육성 기금을 조성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시설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은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부지 등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자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연 1%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로 178개 농가가 있어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을 신청하였고 그중 115개소를 선정 완료하여 총 121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이후 도내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을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과 접목시켜 농업 현대화 사업의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문경시 관내 농업인들의 농업 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 신청 분야의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자 전액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의 불화물을 현저히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농업 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에 10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설치 설비를 포함시킨다면 문경의 농업인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업도시인 우리 문경에서 농민의 소득 증대는 곧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의 사업 범위를 농축산업 등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지원 사업 범위를 넓혀서 우리 문경시가 잘 사는 농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가은 농암 마성 지역구 김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영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 에코월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문경 에코월드의 운영을 민간기업이 아닌 문경관광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운영 9개월 차에 이르는 지금 에코월드의 운영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화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3년 12월에 문경시와 관광진흥공단이 맺은 대행사업 수탁 협의서를 보면 공단은 에코월드 홍보 마케팅과 이벤트 개최 및 신규 콘텐츠 개발, 핵심 입주기업 유치, 석탕박물관 유물 수집, 연구 및 관리, 전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경시가 아닌 공단 자체 추진 사업 중 제가 말씀드린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었는지, 있다면 얼마나 관광객 모집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에코월드는 관광사업입니다. 단순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홍보, 마케팅, 전시, 신규 콘텐츠 개발 등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진하여야 사업의 차별성과 유효성이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공단과 문경시의 긴밀한 소통으로 근무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영 미비점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진다면 에코월드의 경쟁력 강화에 한층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80회 문경시 임시회를 맞이해서 활발한 의전 활동에 늘 문경 발전에 고심하고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이정글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주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11쪽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에코월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 필요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코월드 운영 문제는 금년부터 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2,500명의 관광객이 다녀왔고요. 하반기에는 5,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하반기를 대비한다면 2.3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여름철 물놀이장 편의시설 확충 등 신규 콘텐츠도 개발하고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 설치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드벤처 챌린지형 놀이시설, 가족형 놀이시설 도입을 하고 다양한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이 에코월드가 명실상부하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VR 콘텐츠 개발, 공연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복합 테마파크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코월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형 디즈니랜드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당초 에코랄라에서 에코월드로 고친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술 인력 문제, 이런 성계 문제, 또 능력 있는 신규 직원 채용 문제 등 이런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의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월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 필요에 대한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에코월드가 또 저희 또 지역구고 하다 보니 나름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지금 에코월드가 전문성을 띠고 이런 부분은 잘 들었지만은 내부적으로 지금 제일 절실한 게 인력 구조입니다. 인력 구조인데 지금 현재 그 에코월드 그 막대한 그 큰 아주 범위가 큰데도 불구하고 관광가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팀장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별정직 하시는 분하고 한 3분이서 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전년도 예산도 올 7월 들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35% 정도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경향이 지금 뭐 바빠서 그렇다 뭐 그렇다 하면서 관광가에서 그런 부분이 오다 보니까 물론 뭐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가 잘 뭐 움직여지지가 않고 에코월드는 또 관광 사업인데 즉시즉소에 그 돈이 투자가 되고 빨리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뭐 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좀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도 전문성을 띈 분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개미 열차도 지금 좀 불안불안하답니다. 오래돼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시설 부분도 좀 앞으로 좀 정비 사업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거는 여기 정규직이 한 7, 8명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과 기간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 에코월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수성을 가진 게 우리가 놀이공원이라든가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맞게 체계적인 상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규직들은 나이가 다 어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간제 공무직 이런 분들이 또 뭐 연배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상하 관계를 떠나서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직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소심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상하 관계가 있고 그 큰 기업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뭐 에버랜드나 이런 데도 상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직이 활성화가 돼서 부서를 만들어 준다면은 더 원활한 부분이 생길 거며 또 관광가에서 하나의 부서를 좀 이 큰 강범위한 데를 좀 관리하려고 하면은 하나의 부서를 제대로 좀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 또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에코월드가 이제 또 석탄박물관하고 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간에서 하다가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이 뭐랄까 인수인계 또 여러 가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뭐 석탄박물관과 이 새로 만든 에코 관련 시설이 복합하다 보니까 체계가 미흡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씩 이제 정착이 돼 가고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화되고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재영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감 마성 농아미 지역구인 황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질적인 악성 민원 및 민간 분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민원 문제와 민간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은업 직행 직원 폭행 사건 및 신기동 비보테크 관련 분쟁, 마생면 오정산 풍력발전소와 마생면 폐기물 종합 재활용 공장 설치 등으로 인해 갈등 해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들 제도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2012년 12월에 제정된 문경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갈등 관리와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제정된 제도가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23년 12월에 발의하여 제정한 문경시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고충민원 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충민원관 조정관 제도 또한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질적인 민원 문제와 반복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조례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향후에는 갈등 관리와 민원 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고충민원조정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장치적 활성화는 민원 해결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고 민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질적인 악성 민원과 민간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부딪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신기 문제 또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풍력 발전 문제, 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공공 개발 과정에서 민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2023년 9월에 갈등관리 기본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2년 12월 5일 제정한 문경시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참여하고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경세제 케이블카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사업 설명회도 했습니다. 향후 공청회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심의회를 구성해서 보충적으로 실효성 있게 인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주체와 관련 지역 주민이 항상 대화를 통하고 그것이 공청회가 됐든 주민 설명회가 됐든 항상 소통하면서 그리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앞으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악성 민원 및 민간 분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모든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심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이제 고충 민원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지금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고충 민원 조정관을 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럼 요 시기를 좀 하는 것보다 감사팀에다가 고충 민원 담당계를 팀을 하나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일반적인 민원 상황을 모든 지금 감사팀에서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하는 팀을 한 2명이라도 해놓으시면 아마 시기적절하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보호,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시장님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민원이라는 게 이게 저도 수요일 날 이렇게 특별히 이제 민원인의 날을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또 민원인의 말씀 들어보면 다 또 맞으신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규정을 보면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또 수요 민원이 오는 경우는 되게 실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오늘 때 일단은 저는 들어드립니다. 제가 직접 안 되는 거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나 들어드리다 보면은 또 한 5분 10분만 얘기해도 많이 이렇게 그런 감정이 많이 이렇게 다운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직원들도 민원 관계를 대할 때 일단은 우리가 함께해서 마음을 열고 고민하고 같이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또 감사팀에다 2명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총무과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식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서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잘 사는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지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침체된 점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중앙시장 공연주차장과 점촌 내거리 공영주차장의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지 선정입니다. 구 피닉스 백화점 자리에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과 문화의 거리에 있는 점촌 내거리 공영주차장은 날로 쇠약하고 있는 점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최적의 입지입니다. 하루빨리 해당 부지에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여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이 돌기를 시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촌동에는 영광보행교를 제외하고는 관광 인프라 조성과 인구 증가, 상권 강화를 위해 뚜렷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KTX 문경 역사의 개통도 머지 않은 지금 쇠락한 점촌 구도심을 다시 일으킬 핵심적인 사업의 구상이 시급합니다. 점촌동의 지역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인 두 곳의 부지에 시장님의 역량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체된 점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점촌 내거리 공영주차장의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행복상점과 점촌역 역전 3점가를 통한 점촌 전반기를 만들고 점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시장 공연주차장 구 피니스 백화점 쪽입니다. 도시민 마케팅 투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 관광버스라든가 개별 관광객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구문화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답별의 거리를 조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팬덤들이 많은 찾아오는 그런 부분을 대책을 간구하겠습니다. 점촌 내거리 공영주차장은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준공한 이후에는 야간 경관 조명과 또 포장마차 먹거리 부분에서 특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별거리와 연관해서 포토존, 조형물 설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끝이 아니고 끊임없이 보완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늘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제 아랫목만 떳떳하고 윗목은 항상 냉기가 돈다 그러는데 아랫목 윗목이 다 떳떳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침체된 점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점촌 내거리 공영주차장의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구도심 사람 좋겠다. 그 마음은 시장님 똑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할 거다. 물론 성공해야 되죠. 그렇지만 차선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아시겠지만은 두 지역이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예, 거기 한 예. 1200평 되는데요. 예. 한쪽에 600평, 대략 600평씩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점촌 사거리 주차장에 보면은 포장마차가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옛날 그 포장마차 추억이 그리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예전에 포장마차촌이 있을 때는 상주에서도 인구가 유입되고 택시 타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그 청년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포장마차촌이 생기면은 상당히 그 정서적인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외부에 유입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다른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이게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이해가 충돌이 되고 뭐 이쪽이 좀 한쪽이 표시되면 한쪽이 그늘이 되는 것처럼 항상 뭐 시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약간의 부분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랄까 이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지나면서 전체가 좋아지는 부분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국은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서 보여주고 우리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예, 예. 저희들이 그 답백거리를 할 때 예, 예. 지금 현재 문화거리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턴을 했을 때 돌았을 때 그 중앙시장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전에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그랬을 때 그 상가 주민들이 예. 차량 문제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많이 거부감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도 한번 더욱더 힘써 주셔야 예. 될 것 같은. 저희가 이제 이게 정답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정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주차 문제가 생기면 주차 문제 해결하고 또 하나씩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한 가지 대책, 두 가지 대책 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주민과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참 예. 가슴이 와닿습니다. 예, 저희들이- 저는 예, 이 부분이 뭐라 할까 구도심이랄까 전통시장의 이런 운명은 이게 우리 문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팬클럽의 문제가 이분들이 얼마나 열성적인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모신다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기대가 되고 요번에도 우리가 전반길 행사하고 토요장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버스가 15대나 10대 딱 오니까요 금방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게 이것을 뭔가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자신감이 예. 생겼거든요. 그래 혹시나 저희들이 항상 쫓고자 하는 것은 정말 같은 마음이거든요. 성공했으니 바라는데 혹시나 나중에 봐서 만드는 과정에서 예. 좀 미진하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두 지역을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저진 미진했을 때는 그 두 지역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시청에 한 부서가 이동을 하면은 좀 상권이 살 건가 아니면은 청년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설립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왔었거든요. 예. 차선책으로 한번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천 2동 4동 지역구 신성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문경시 홍보 상징물 설치 필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을 다니다 보면 각 지역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나들목 교차로 등의 지역을 상징하는 슬로건 및 상징물을 배치해 놓은 곳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상징물을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차량 진출로로 및 교차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핵심적인 공간이기에 이곳에 도시의 상징물을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접하게 되고 도시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도 대조, 윤직, 반곡, 문경업 등의 문경시의 대표 상징물 및 캐릭터와 슬로건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문경의 브랜드 이미지와 슬로건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홍보 상징물 설치 필요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긍정의 힘 예스 문경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새롭게 개발했으며 이후 우리 시의 상징 마크인 영어 MG와 캐릭터 문의경서를 개발하여 문경의 자연과 건강함을 상징하는 창의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점천 함창 고속도로 IC 맞은편에 위치한 긍정의 힘 예스 문경을 보게 되면 문경 시만의 눈에 띄는 슬로건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시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상징물들을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심플하고 독창적인 조형물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홍보 상징물 설치 필요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예,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장시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뭐 보충 질의보다는요, 건의사항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년 만에 알다시피 로고가 이제 개발되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시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 로고라든지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그 활용도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하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제 우리도 대조, 윤직, 반곡, 문경에 대형 이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왕 설치하는 거 이제 우리 소독 작물인 사과라든지 오미자, 예전 뭐 한우 등을 이용해서 같이 상징물을 설치하면은 우리 나들목에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좋지할까 하는 거 좋지 않을까 하는 문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왕 만든 거 우리 문의경서 내지는 우리 문경 로고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 가니까 기념품도 많더라고요. 그런 기념품이 막상 우리 관광지에 가면은 좀 부족한데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들면은 그것 또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정체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모든 오골이라든지 문경 세제 좀 뭔가 이렇게 밋밋한데 대형 전광판 건의를 제가 실과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모든 오골이라든지 문경 세제 입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문경 관광지를 알리고 또 우리 문경을 홍보하는데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세 가지 문제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조형물 부분도 이게 문경이 딱 사과로 하면 딱 좋은데 사과는 이미 청송도 그렇고 몇 군데 현대가 있어서 뒤따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고민을 해서 문경만이 갖는 뭐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광판 모전오골이 관계는 뭐 당연히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더 급한 것부터 하고 그래서 우선은 뭐 군데군데 조금 작은 거는 예산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대형 전광판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장시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과 제270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를 통하여 우리 시의 공공복지 실현과 에너지 전략 그리고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경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실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대부분의 노선들이 비수익 노선들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운수업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이 노선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로 가능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2024년 4월에 완료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후에 시내버스 무료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KTX를 이용한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버스 요금 이상의 신선함으로 문경시의 대외적 이미지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종시를 비롯한 진천, 의성, 청송, 봉화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무료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노선의 개편 방안 마련과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을 할 경우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동안 용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2024년 금년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 운수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시내버스 무료화를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금년 그 KTX가 개통되면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 세제라든가 인근 관광지로 가는 부분이 연결 교통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시내버스 무료화의 방안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 결과를 미리 좀 받고 빠르게 추진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우리만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근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빠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무료화 진행 상황, 용역 발주 등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의 어떤 확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2023년 2월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5분 발의를 한 계기는 작년 23년 1월 달에 제가 동로에 계신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들이 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병원 가기가 겁이 난다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 전함대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하니까 버스비가 병원비보다 비싼 게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 1월 달에 제가 그 의회 전문위원님과 그 지원관하고 서로 상의를 좀 했어요. 버스 무료화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때 당시 1시간 반 정도 좀 설랑설레가 좀 있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 가지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무조건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간단하다 예산은 22년 1월 달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문경 여객에서 문경 시민을 상대로 얼마나 돈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만 확인하면은 재정적인 예산이 나올 거다. 그래서 5분 발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 답변도 이 부분은 공공의 복지 실현 차원에서 그리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올해 4월 달에 그 버스 노선 관련해 갖고 용역 보고회를 시청 대회실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무료 버스와 관련된 용역이 들어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시장님도 그와 관련해서 역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화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버스 노선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해갖고 다시 오늘 답변서에는 뭐 11월 달 올해 11월 달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뭐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했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문경 시민 전체의 어떤 그때 당시 예산 수치는 한 16억에서 한 17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7만 시민의 발을 자유롭게 하는데 과연 20억 내외는 큰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11월 달에 나오지만은 선제적으로 먼저 실현을 하겠다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늦어도 하여튼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강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용역이 지난번에 했는 용역은 전체 용역이고요. 무료화 용역은 또 별도로 발주했기 때문에 그 무료화 용역 자체가 11월에 끝난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객에 지원하는 예산은 뭐 20억이 안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이제 무료화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뭐랄까 손해를 보는 뭐 택시라든가 이런 이제 쪽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10년 전에 버스 요금을 고속하고 이제 일반하고 그 이제 차등화되는 걸 할 때도 그때 이제 택시업계의 이제 그 보상책으로 우리가 광고비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택시 광고료를 좀 이게 뭐랄까 탄력성 있게 조절하고 또 이해관계 집단에 실무적으로 이제 사전에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만 된다면 우리가 뭐 추가 예산 지원하는 문제야 뭐 예산의 뭐 금액은 시민의 복지가 훨씬 크니까 막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관광으로 가는 문경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저는 뭐 좋은 거라 생각하고 좀 속도를 좀 빨리 내 가지고 미리 11월 용역 나오기 전에 중간 용역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택시 업계, 버스 업계 관계자 또 모든 전문가까지 해서 미리 회의도 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본 예산에 반영을 하고 어떻든 택시 업계에 대한 어떤 협의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영순면 산양 삼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직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동가 향후 운영 및 활용 방안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동가는 2020년 4월 문경시 산양면 방곡리에 연면적 295제곱미터 규모로 개장하여 문경 찬미나루와 약돌 대지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미동가는 현재 해당 사업의 유명무실화로 인해 본래의 체험시설과 특산물 판매장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식당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미동가는 현 계약이 2025년 3월 25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미동가의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돈가 향후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촌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미돈가는 2020년 4월에 개장해서 문경의 찬미나리와 약돌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특산물 판매 기능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식당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왔고 우리가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 목적 변경에 따른 활용 희망 부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마을 체육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 관리 사무실 및 휴게실 활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파크 골프장 관리 사무실 및 휴게실 활용에 대한 건축물 용도 변경과 공유재산 사용 목적 변경 적급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3월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은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식품위생과에서 새마을 체육과로 관리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돈가가 당초 목적과에 부합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 건설 예정인 그 파크 골프장 18홀과 연계해서 대책을 하고 또 영광 보행교와 연결해서 주변 개발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동가 향후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정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 시민들께서 우려한 바가 없도록 우리 처음 취지대로 그죠? 랜드마크에 그죠? 찬미나리와 약돌돼지가 접목한 우리 미동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산적으로 식당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랜드마크가 처음에는 거창하게 우리 시민들도 그죠?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합되는 점이 없도록 우리 앞으로 조성될 파크 골프장이나 또 8대와 9대가 함께한 우리 영광 보행교가 함께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리 사무실이 꼭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저희들이 지금 농정과나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에 산재에 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죠? 랜드마크가. 그런데 그 부분을 비닐하우스로 설치하는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우리 이제 영광 보행교와 연결하고 또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전문 단지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제 영광 보행교를 정상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동가하고 또 파크 골프 설치하면은 그 연결해서 하고 나머지 남은 게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전문 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여러 또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 나머지도 조만간 해결해서 입체적으로 그 영광 보행교가 또 땀봉까지도 또 연결하고 또 이쪽에 그 포내 쪽으로도 약간 타워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명실상부한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중간중간에서 하나씩 해결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퍼즐을 다 맞춰서 당초 우리가 취지했던 점촌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우리가 그 수석 전시실 같은 것도 라지불 탁구장으로 예. 바꿔주셨잖아요. 예, 그게 예. 감사드립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비닐하우스를 갖다 청년 농업인들에게 예, 예. 그죠?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영수 의원님께서 항시 주장하시는 하회 그죠? 꽃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계 점촌 1삼동리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친절도시 관광 문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형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돌리네 습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리네 습지는 2011년 10월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습지 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5월 15일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본격적으로 국비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사유지 148필지 47만 7,234평방미터를 매수하였습니다. 21년부터 훼손지 복원사업과 탐방로 정비, 데크 및 전망대 설치, 주차장과 화장실, 그리고 진입도로 포장 등 이용시설 설치와 현재 진행 중인 탐방지원센터 건립 등 7년째 국도비 포함 3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28년까지 176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적입니다. 또한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연간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심각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월 국내 25번째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 선정 준비와 세계적인 생태지질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집행부에서도 노력 중이지만 갈 길이 너무 멀기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춘남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리네 습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돌리네 습지는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탐방객 수가 증가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4만 3천여 명이 방문해서 초기 방문객보다 약 8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돌리네 습지의 토지 매수, 훼손지 복원 사업 등 습지 보전을 위한 국도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람사르 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언론 홍보, 또 생태계 체험, 탐방 프로그램 등 운영을 하고 문경의 방문객 증가와 함께 새로운 관광지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돌리네 습지는 새로운 문경의 명소가 되어야 됩니다. 생태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람사르 습지에 대한 등록과 또 지질공원으로 등록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도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도 확장을 하고 또 경우 군데 지금 이 그 공백이라든가 옛날에 오미자 밭 이런 쪽에서는 또 꽃단지도 조성을 해서 어떤 기술적 생태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관광지로서도 명소가 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접목해서 돌린의 섭지를 세계적인 섭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돌린의 섭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박충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박충남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서두에 인사하실 때도 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언급하셨는데 담당 직원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께서 특히 노고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문경 돌린의 습지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듯이 석회질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3개에서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특히 우리 문경 지역에 예. 지금 람사르 습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거 노력이 예.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그 예산에 대비해서 예.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아직은 너무 저조해요. 예, 물론 예, 뭐 성급하게 그렇게 큰 열매를 기다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뭔가 많은 또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그런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순천만 습지 같은 데는 예. 1년 내내 예. 정말로 뭐 꽃 박람회를 비롯해서 그 갈대밭하고 1,000만 명이 넘게 방문을 하거든요. 예. 그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들어가는 진입로는 여기 답변은 없었지만 아까 시장님 답변하실 때 예.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예. 주셔서 제가 보충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 농사 짓던 그 밭하고 논 예, 그쪽 주위에도 이제 꽃단지를 만드신다고 해서 예. 그것도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꽃단지를 좀 크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삼북 쪽에 그 길도 뭐 그렇지만은 학교 앞을 제외하고는 예. 그 30km 그 단속 카메라도 조금 그 키로수를 늘려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쪽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동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우리가 요 탐방길 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거 뭐 26일쯤 지나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언론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끔씩 TV를 보면 언론의 TV 쪽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문경이라는 영화를 제작할 때 협찬을 좀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한번 영화의 한 장면을 예. 그쪽 돌린의 습지를 좀 촬영했더라면 어땠을까? 예. 좀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예. 앞으로 그 영화 제작하는 분들 협찬을 할 때 뭐 기회가 된다면 그 돌린의 습지를 좀 촬영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서 홍보 효과를 노려보면 어떨까 질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돌린의 습지는 이제 우리가 규모로 우리가 경쟁할 건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랄까 특화된 그 생태적으로 뭐 지질학적으로 뭐 이런 학문적으로 좀 아기자기하고 세밀화된 부분에서 특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꽃단지 이런 부분은 강화를 하고 지금 뭐 단속 카메라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동로 지역도 그렇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조금 조정은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단산터널 개통이 시급합니다. 단산터널이 개통이 되는 것이 뭐 김용사 대성사뿐만이 아니라 이 앞으로 돌린의 섭지 활성화 대책에도 단산터널 개통은 필수 불가결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경 관광이 세제지구 또 가은의 뭐 에코월드 그쪽 지구 그다음에 그 우리 돌린의 섭지도 바로 그 관광의 한 상품으로서 한나절이 됐든 하루가 됐든 코스를 전체 짤 때 이 코스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섭지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예. 부탁을 드리면 우리 지금
그 탐방 프로그램이나 뭐 생태 체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거기 할 때 지금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예, 6명 예. 정도 있고 우리가 내년 3월에 그 탐방 센터가 개장이 예, 되면은 또 됩니다. 한 명이 국장님도 또 필요하고 예. 그 인건비가 지금 5억 정도 계속 들어가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예, 예. 람사르에 우리가 등록이 된다고 하면 혹시 국비로 그거를 또 받을 수는 없는지요? 예, 한번 저 환경부하고 이제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대개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시설비 보조는 돼도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다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화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네. 저희 영역 바깥이 돼가지고 또 그거는 작가라든지 선생님들이 자기 분들에 대해서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제가 할 때 한번 그런 것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보조사업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2024년 회계년도 지방보조금 예산이 539건 319억 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보조금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 보조사업의 종사자와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나 평가 측면에서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강화되어 금년부터는 보조사업 평가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일정 비율로 강제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관대화 경향이 있었는데 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여부, 회계 처리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효과성, 유지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엄밀하게 평가함으로써 옥석을 가려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28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따르면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지방교부세는 12%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문경시와 같이 재정의 국고 의존성이 큰 지자체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으므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한 목적성을 면밀히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사업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떠나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참 귀한 예산이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도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여러 번 건의한 보조금 관리 강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행안부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평가 하위 5%에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액이나 지원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추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예,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조금 관리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예, 인식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셔서 예. 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 지방 그 보조금은 우리 지역의 정말 발전과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예산이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도 마땅하고요. 예, 예. 예, 근데 그래서 그 행안부에서 작년에 예, 예. 그 지방 그 보조금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우리 그 문경시의 그 2023년 지방 보조금 평가 그 결과를 보니까 예, 예. 좀 그 기준이 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아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좀 앞으로는 그게 좀 잘 되리라고 믿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아울러서 그 평가의 그 객관적 그런 예.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니까 예, 예. 그 평가에 그 외부 전문 기관에 좀 영역을 주는 건 어떠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예, 이게 뭐 보조금 관리는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또 자부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게 뭐 다 그래도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기준이 있으면서 또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은 또 혜택을 받아야 할 보조금 받아야 할 부분이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이전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